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업체들도 당장 철수 작업에 들어가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 업체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섬유업체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업체 7곳은 모두 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진들은 원자재와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서둘러 개성공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완제품을 옮길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 설비를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어요. 지금 거기 일단 원자재를 최대한 빼어놓은 그거밖에 아주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소한 피해를 뚫으려면 거기는 원자재를 일단 빼어놓는 게 그것은 뭐예요.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생산이 중단돼 완제품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거래처가 끊겨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긴급 회의 때문에요. 네. 임원진분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지시나 이 연락망을 통해서 한다는데요. 피해를 본 업체에게는 남북경협보험이 지원되지만 보험 가입업체는 전체의 50%가 조금 넘는 7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업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섬유업체 대부분이 북한의 싼 인건비를 감안해 개성공단에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이 안 돼 업체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될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내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됩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함께 시행돼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25개 사업에 2조 9천억 원입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사업을 주관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총괄 기관이 없다 보니 사업별로 부처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은 이러한 혼선을 막고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조정해주고 통합해주는 그런 강력한 추진 주체가 필요해집니다. 그 추진 주체의 역할을 바로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제도도 시행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과 개발사업 시행업체의 매립지 매수 지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개발 특구와의 차별화로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새만금 특별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방식과 일정이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심번호제를 도입하고 국민의당은 안심번호제와 배심원제를 혼합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은 다음 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뒤 이달 말에 경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안심번호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안심번호제는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집전화에 휴대전화 착신이 불가능해 조직 선거를 없앨 수 있고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민주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24일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3월 2일까지 1차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끼리 결선 투표를 치르는 2차 경선이 3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안심번호제는 과거에 여론조사 방식에서 가지고 있었던 착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한 제도이고요. 국민의당의 공천 방식은 안심번호제와 수기선거인단제를 혼합했습니다. 수기선거인단제는 일종의 전문 배심원제로 후보자를 모아놓고 토론을 한 뒤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당은 19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달 말에 경선 절차를 밟습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과 전문가 배심원제 제도를 적절히 혼합해서 또는 단독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중앙당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은 16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완산갑과 덕진, 익산갑과 남원 순창에서 2명 이상의 총선 예비 후보자를 모집해 첫 경선을 치르는 게 목표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3곳 이상에서 후보 경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정당의 공천 방식과 공천 일정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마을 앞에 큰 도로가 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다 마을 진입 도로도 마땅치 않아 중앙선을 넘어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익산시 어양동과 3기를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어곤마을은 대로가 뚫린 뒤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쭉 뻗은 일직선 도로를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데다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도 차가 신호를 잘 안 지키니까 그래서 과속 카메라 장치를 좀 원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지난번에 사고가 2명이나 죽었었고요. 마을 진입로도 문제입니다. 마을길에 진입하려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려 보면은 저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주민들은 하나로와 기존 마을길을 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이 길이 날 때부터 있던 도로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도로니까 지금 길이 났어도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 여기가 끊겨져서 마을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죠. 보도를 없애야 돼요. 가감속 차로를 한 차선 두려면 결국은 이 도로 하나 열기 위해서는 여기 구도가 전문적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마을 진입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중이던 경찰관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일 전주의 한 도로에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51살 A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수치에는 못 미쳐 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지난달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18.1도, 전주와 익산은 17.4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